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러한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날리고 돈 날립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과정을 알아보고 학점은행제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멘토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시작하면 좋을 정보 몇 가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시간이 아깝지 않고 정말 좋은 걸 알게 되었다고 느끼실 테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점은행제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온라인 수업 출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학기에 1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 촬영 당일 4월 30일이니까 오늘 만약에 개강을 했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1주차 수업은 바로 시작이 되겠죠. 그럼 2주차 수업은 언제 시작이 되냐? 바로 일주일 뒤인 5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출석이 왜 중요하냐? 바로 80% 이상 이수를 하지 않으면 꽈락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업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출석 점수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출석을 빼먹고 점수를 깎아내릴 필요는 절대 없겠죠. 그럼 사실 입시생 분들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도 매번 시간을 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은 적어도 어떻게 하냐? 온라인 수업은 시간만 넘어가면은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음소거나 최소화를 해놓고 시간만 보내주세요. 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분들은 이런 반박을 합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습하기, 즉 다시 보기 시스템이 있죠. 일단 급한 대로 출석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내서라도 출석 인정을 받아놓고 그에 합당한 공부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석 80%가 넘지 않으면 과락 처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도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시겠죠. 교육원에서 학사 일정에 대한 안내도 나갈 거고요. 따로 담당자가 학사 일정 안내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명심해서 꼭 출석 부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혹은 직장 내에서 학위가 필요해서 인사고과 반영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특출나게 학점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과정을 이수하는데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여유를 가지고 쉽게 과정을 이수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자격증 같은 경우도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이지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학점을 얼마 받았네, 점수가 얼마네, 평균이 얼마네 이런 거를 따져서 취업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히 응시 자격 조건을 만드시는 분들은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걸로 자격 조건이 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꽈락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본인 스스로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학점 관리를 무조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학점 관리가 필요 없고 자격증 취득 여부 아니면 그냥 학위 취득 여부 이런 부분에서만 명확히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남들보다 공부 그렇게 어렵게 빡세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쉽고 빠르고 거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빗대어서 시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학점은행제가 확실합니다. 와우. 이 부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편입을 하거나 방통대로 들어가거나 사이버대학교 면접을 보고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틀었을 때 학점은행제가 가장 쉬운 과정임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제도 있고 국내 고졸학력 이상만 인정받으면 모두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자격증 취득 조건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굳이 정규 대학이나 이런 데 가지 못하신 분들이 어렵게 입시를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학점 운행제로 하는 게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쓴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 출석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학기 최대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은 8과목이죠. 그러면 이 주차별 수업은 출석 기간이 14일이 주어진다라고 알고 있고, 그럼 이 14일 동안 안에 한 과목당 한 강의에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과목씩만 끝나도 주차별 수업은 8일이면 8과목이 끝나겠죠. 만약에 7과목을 신청하신 분들은 7일이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학습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직장이 너무 바빠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출석을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하루 1시간 20분 시간만 내면 되는 과정인데 직장이 너무 바빠서 뭐 할 일이 많아서 1시간 20분도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바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출석 기간 얼마라고 했죠? 14일입니다. 2주예요. 2주 안에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을 못 낸다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러한 분들은 학점 운행제를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날리고 돈 날립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과정을 알아보고 학점 운행제를 선택해서 직접 담당자를 선택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 시간이 너무 바빠서 수업을 못 듣는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과정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출석이라는 개념은 온라인 수업이라서 동영상을 보는 거지 정규 대학교 같았으면은 지정된 시간에 교수님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출석을 안 했다라는 건 뭐예요? 등교를 안 했다라는 거죠.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교 등교를 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학점은행제는 이렇게 하루에 1시간 20분 정도 온라인 수업 이수할 수 있는 시간만 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필요 없습니다. 국내 학력 조건으로 고졸 이상만 가지고 있다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할 시간 최소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이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